주제 바꾸겠습니다. 얼마 전 해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거의 판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지난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0여일이 지나고 난 뒤 이 해군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망하고 난 뒤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이 가해 상관은 바로 즉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범죄의 위중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 구속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재판에 넘어갔어도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군대는 지휘 명령, 복종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그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중사 그 피해자가 안타깝게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아직 젊은 정말 우리 20대 청춘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관으로부터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섬에 부임해 왔는데 와서 뭐 말은 손금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같이 하게 요청했다는 것을 일반 회사에서도 그것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텐데 지휘 명령 거기다가 이제 인사 고과를 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와 같은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것인데 이번에 있어서 구속했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부분을 그 피해를 호소하고 했을 때에 상담을 했고 그리고 그 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군인 신분법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로 해서 그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지금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왜 한 달 지나면 또 나오고 한 달 지나면 또 나오는지 아마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그 피해자가 누구죠? 결국 우리의 딸이고 우리의 누이들인데 남 얘기를 같이 않다 보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훨씬 더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요. 가해자 14일 날 구속이 됐고요. 이 해군 중사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그 당일에 본인의 상사에게 이 사안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70일 넘게 그 부대 안에서 좀 쉬쉬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식 신고가 되고 난 뒤에야 가해자와 분리가 됐고 다른 부대로 옮겨졌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상 등등이 유출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인지 일단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다른 상사 2명이 더 입건이 됐는데 이 혐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제 어떤 법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입니다. 군인복무 기본법 44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고 신고 또는 진정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신고자가 누구지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신고자의 신원을 이제 제3자에게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거를 유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처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뭐 장기간 같이 복무도 했지만 이걸 직접 들었던 뭐 상급자들이 이거를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유출해야 되는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이 사실 군 의무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처럼 군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사고들이나 또는 범죄들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은닉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은폐되어 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못해 왔던 건데 최근에 어쨌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거를 다시 또 군에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이어서 단순한 2차 가해라고 2차 가해도 물론이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변호사님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군 중사가 성추행과 관련돼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공분이 큰 상황에서 해군 안에서 또 이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군과 국방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요. 이거는 군의 능력이나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군 인권 문제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제일 먼저 군 법원을 분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적어도 군 검찰의 그러니까 사법경찰권이라도 외부로 빼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초동조사도 그 부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사도 군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판결도 군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것을 군에서 사실은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군 법원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군 이제 수사권 같은, 물론 군사 경찰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행정 경찰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특히 사법 경찰 이런 네. 범죄 사실을 수사하거나 이걸 기소하는 이런 것들은 외부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외부에서 사실은 이거를 컨트롤하도록 해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군 자체에 이거를 그냥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군의 자정 능력이 있냐 없냐에 걸 질타할 것이 아니라 네.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도의 개선, 개혁이라는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이제 국방장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변호사님, 장관 하나 바꾼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장관이라도 바꿔야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저지른 경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군인들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데 지금 그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9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대국민 사과만 7번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한다고 해놓고 뼈를 깎는 분골 쇄신 더 이상 부수고 깎을 뼈도 없다고 얘기하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돼서 거의 똑같은 판박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청해부대 코로나 감염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지휘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 작전에 실패한 그 장군은 용서가 돼도 지휘의 어떤 경계나 지휘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1년도 안 된 사이에 7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군 영이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 정부에 대해서 간접적인 그 성원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인데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를 책임질 능력도 없고 계속할 명분도 없다라고 했는 이 부분 정말 청와대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 유족 측,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더 이상 이 같은 일들이 특히 군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저희 뉴스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